내가 1920년에 태어나 이 땅의 흙을 밟고 숨을 쉰 지도 어느덧 100년이 훌쩍 넘었네. 경성 땅에 첫눈이 내리던 풍경부터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너진 건물 사이로 피어나던 먼지,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번영의 시대까지 나는 그 모든 시간을 육신으로 통과해왔지. 10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기억을 풍화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진실은 보석처럼 더욱 단단하게 깎아내기도 한다네. 내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글을 쓰며 깨달은 가장 서늘한 진실 중 하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 증명을 시도하는 아주 가련한 습성을 가졌다는 점일세. 사람들은 흔히 비판을 받으면 억울해하고 자신을 변호하려 애를 쓰지. 하지만 내가 한 세기 넘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비판에 대응하는 가장 세련되고도 치명적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침묵과 미소뿐이라네. 자네는 혹시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날의 고슴도치를 본 적이 있는가? 추위를 피하려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결국 서로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멀어지는 법이지. 인간관계의 본질도 그와 다르지 않네. 누군가 자네를 비판하고 비난의 화살을 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네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자네가 가진 무언가를 탐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 1950년대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 나는 수많은 배신과 모함을 목격했네. 굶주림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혀라는 사실을 그때 절감했지. 동료 교수가 나를 시기하여 잊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했을 때 젊은 날에 나는 펄펄 뛰며 결백을 주장하려 했네. 하지만 그때 깨달았지. 내가 해명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즐거워하며 새로운 살점을 찾아내려 한다는 것을 말일세. 인간의 뇌라는 것은 아주 이기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타인의 고통이나 당혹감을 볼 때 묘한 쾌감을 느끼는 보상체계가 작동하곤 하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에 가까운 비극이지.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 비판하는 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네.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비교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지. 자네를 향한 비난은 자네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열등감과 불안이 밖으로 터져나온 오물일 가능성이 높네. 그러니 그 오물을 손으로 받아서 자네의 몸에 묻힐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던진 그 더러운 질문에 대답할 가치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거부의 의사 표시라네. 자네가 입을 여는 순간 자네는 상대방이 만든 저열한 논쟁의 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네.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을 무렵 한 젊은 후배학자가 나의 연구 업적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하하며 대중 앞에서 나를 깎아내린 적이 있었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네. 그때 나는 그저 그를 향해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가 말을 마친 뒤에도 아무런 반박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이라네.
그 정적의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공격하던 그 청년의 얼굴로 옮겨갔지. 당황한 것은 오히려 그쪽이었네. 나의 침묵은 그가 쏟아낸 말들을 허공에 흩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 말들은 갈 곳을 잃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 박혔네. 미소는 자네의 영혼이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지. 그것은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의 평온함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네. 세련된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품격의 문제이고 품격은 자립에서 나온다네. 노년에 접어들어 내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경제적 독립과 신체의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침묵과 미소도 힘을 잃는다는 사실일세. 돈이 없고 몸이 아픈 노인이 침묵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품위가 아닌 무능으로 치부하기 때문이지. 그러니 자네를 비판하는 자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자네의 실력을 키우고 자산을 지키며 건강을 돌보는데 집중하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교성을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함의 증거라고 말했네. 비판에 흔들리는 이유는 자네가 타인의 인정이라는 시장에 자네의 가치를 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이야. 그 시장에서 철수하게 자네가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권자가 된다면 타인의 혓바닥은 자네의 발치에도 닿지 못하는 먼지일 뿐이라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자라왔지.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네. 비판을 받았을 때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는 내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고독의 경지지. 105년을 살며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인간관계는 마치 통용되는 화폐와 같아서 내가 가치가 없으면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위조지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네. 자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자네가 이룬 성과와 자네가 유지하는 고요한 태도라는 점을 잊지 말게. 비판자들은 자네의 반응을 먹고 사는 기생충들이네. 반응을 끊어버리면 그들은 굶주려 떠나가게 되어 있지.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어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온갖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라지기 때문이라네. 내 인생의 황혼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비난에 고개를 돌리지 않네. 그저 허허 웃으며 저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볼 뿐이지. 자네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독설과 냉소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마다 기억하게 침묵은 가장 깊은 지혜의 소리이고 미소는 가장 날카로운 지성의 칼날이라는 것을 말일세. 그 칼날로 상대를 베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네의 내면에 상처를 내지 못하도록 자네 주위의 공간을 베어내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한 세기를 건너온 이 노인이 자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차갑고도 단단한 삶의 기술이라네. 인간은 결국 각자의 방에서 혼자 죽어가는 존재일세. 그 고독한 진실을 일찍 받아들일수록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리일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자네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관객들이 던지는 야유에 일일이 화답하지 말게. 자네는
오직 자네 자신의 영혼이라는 유일한 관객을 위해서만 연기하면 그만이네. 남들이 자네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자네가 그 평가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온전히 자네의 몫일세. 비판에 대응하는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승리이며 미소는 조롱이 아니라 초월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뼈아픈 현실은 자네 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네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안다면 그 어떤 현실도 자네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네. 세상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정하고 냉혹한 곳이지. 자네가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려 그 틈으로 비수를 꽂으려는 인간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네. 내가 본 수많은 젊은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학대하곤 했지. 누군가 무책임하게 던진 말 한마디를 밤새 곱씹으며 피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네. 하지만 보게나 그 말을 던진 이는 이미 발 뻗고 편안히 잠들어 있을 것이네. 타인의 비판에 흔들린다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어. 자네의 감정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왜 그토록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하는가? 사람들은 흔히 대화가 소통의 유일한 통로라고 믿지만 사실 대화는 종종 오해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네. 특히 비판과 비난이 섞인 대화는 더욱 그러하지. 자네가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려 들면 들수록 상대방은 자네의 논리에서 또 다른 빈틈을 찾아내려 혈안이 될 것이네. 그것은 끝이 없는 소모전일 뿐이야. 하지만 자네가 침묵하면 상대방은 거울을 마주한 것 같은 당혹감을 느끼게 되지. 자신의 아기가 자네에게 닿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는 것을 목격할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게 되는 법일세. 내가 100년 넘게 세상을 관찰하며 얻은 또 하나의 통찰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이네. 많은 말은 실수를 낳고 실수는 적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지. 반면 침묵은 자네를 신비롭게 만들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네를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위압감을 준다네. 비판을 받았을 때 짓는 미소는 그 위압감에 우아함을 더하는 장식이지.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조롱의 웃음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이 나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는 완벽한 방어의 증명이네. 자네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할 것이네. 그 길 위에서 자네를 응원하는 사람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지도 몰라. 그것이 인간 사회의 서글픈 진실이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의 내면이 단단한 강철처럼 단련되어 있다면 세상 그 어떤 풍파도 자네를 꺾을 수 없네. 타인의 말이라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고 그 바람을 묵묵히 견뎌내며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고목이 되게나. 105세의 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자네의 손을 잡고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뿐이네. 그저 침묵하고 미소 짓고 자네의 길을 가게. 인생의 본질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네. 타인의 비판은 자네의 가치를 1g도 줄이지 못하며 타인의 칭찬 또한 자네의 실체를 1g도 늘리지 못한다네. 자네의 존재의 가치는 오직
자네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했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야. 이제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자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비판하는 자들의 입은 언젠가 멈추겠지만 자네가 지켜낸 그 고귀한 침묵은 자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될 것이네. 부디 이 노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 그 어떤 비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진정한 강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가끔은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때가 있을 걸세. 누군가 자네의 진심을 왜곡하고 자네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세울 때 그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나 또한 수없이 겪어보았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지. 이 또한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를 비난하는 저들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일세. 나는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단 1초도 허락하고 싶지 않았네. 그래서 더욱 입을 굳게 다물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지.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치열한 방식이었네. 자네에게도 그런 단단한 자존감이 깃들기를 바라네. 남들이 자네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자네가 자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거울 속에 자네와 마주했을 때 부끄러움 없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세상의 비판은 자네를 연마하는 숫돌일 뿐이지 자네를 파괴하는 망치가 아니야. 그 숫돌에 자네의 영혼을 더욱 날카롭고 빛나게 갈아내게나. 105년의 세월을 건너온 이 늙은 학자가 자네의 앞날에 평온과 강인함이 가득하기를 빌어주겠네. 비판의 폭풍우 속에서도 자네의 침묵이 가장 웅변적인 대답이 되고 자네의 미소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를. 그렇게 자네만의 고독한 왕국을 건설하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나. 그것이 바로 이 험난한 세상을 가장 세련되게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네.